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한적한 산골짜기 대밭골에는 딱 두 집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기와를 반듯하게 얹은 다나한 양반집이 있었고, 아래쪽에는 초가 지붕을 얹은 초라한 초가삼간이 있었지요. 대밭골이란 이름은 사방이 대나무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서걱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답니다. 윗집에는 선비 이초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먼 조상 중에 벼슬을 한 이가 있어 그 덕에 과거를 보지 않고도 양반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선비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항상 곧게 허리를 세우고 다녀 사람들에게 위엄 있게 보였지요. 눈은 가늘고 길었으며 콧날은 높고 입술은 얇았습니다. 흰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걸을 때마다 그 기품이 넘쳐 흘렀지요. 참으로 보기만 해도 양반의 기상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답니다. 이초 씨는 어릴 적부터 글 공부를 하였는데 재주가 그리 뛰어나지 않아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하였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낙방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험관들이 내 재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며 오히려 도도하게 굴었답니다. 20대 후반에 부모님의 주선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신부는 멀리 한양에서 온 명문가의 딸이었지요. 이보게, 오늘도 경서를 읽다가 해가 넘어갔구려. 달이 밝았으니 오늘 밤에는 시 한 수 읊어볼까 하네. 이초 씨는 대개 이렇게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는 말투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제로는 책을 펴놓고 졸다가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학자의 위엄을 지키려 애썼지요. 반면 아랫집에는 대근이네가 살고 있었는데 대근이는 부채며 대바구니며 죽부인이며 온갖 대나무 제품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고 울퉁불퉁한 근육이 불끈불끈 솟아있는 사내였지요. 손바닥은 대나무를 쪼개고 다듬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은 거칠었지만 대나무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답니다. 대근이는 원래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18살 때 한 장돌뱅이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배웠지요. 20살이 되던 해에 장터에서 대나무 세공품 만드는 노인을 만나 그 기술을 전수받았는데 손재주가 뛰어나 금세 스승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25세 지금의 아내를 만나 혼인하고 대밭골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아이고 허리야. 오늘도 죽도록 일했구먼. 여보, 술 한 사발 가져오소. 대근이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서 때로는 윗집 이초씨까지 듣고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지요. 이렇게 양반 선비와 상것 장사꾼, 도저히 어울릴 턱이 없는 두 집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 집의 부인네들은 가까운 사이였답니다. 두 여인이 가까워진 것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만나게 된 것이 계기였지요. 그때 이초씨 부인이 빨래 방망이를 잃어버려 대근이 마누라가 자신의 것을 빌려주면서 정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30대 초반의 대근이 마누라는 얼굴이 제법 곱상했지만 입이 거침없어 말이 많았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통통한 볼이 귀여워 보였고 항상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라 보는 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지요. 그녀는 17의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22의 대근이를 만나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대근이가 손재주가 좋았긴 이를 걱정하는 일은 없었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이초씨 부인보다 2살 아래였는데 신분의 차이를 알고 항상 마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지요. 그러나 친한 사이여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곤 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셔요. 글쎄, 그 쌍놈만도 못한 놈팽이가 또 욕지거리를 퍼부었답니다.
제가 박물장수한테 대바구니 한 두름 주고 밥값은 한 통 샀다고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지 뭐예요. 대근이 마누라는 얼굴에 멍이 든 부분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근이는 술만 취하면 주먹질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곧바로 화를 냈지요. 반면 이초씨 부인은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우아하고 덕스러운 자태를 지녔습니다. 긴 눈썹 아래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졌으며 갸름한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고 있으면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했지요. 언제나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말수가 적어 입이 무거웠답니다. 이초씨 부인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시와 글씨, 그림에 능했다고 합니다. 19의 이초씨와 혼인하여 대박골로 왔는데 처음에는 한양의 번화함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곳의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지금은 만족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조금만 참으면 좋을 텐데. 이초씨 부인은 대근이 마누라의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크게 위로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이는 그녀의 성품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처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대근이 마누라가 이초씨 부인을 붙잡고 늘어놓는 수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남편 대근이의 흉을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눈가가 멍들어 있으면 달걀을 문지르며 한숨 짓곤 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짐승하고는 정말 못 살겠어요. 어제는 제가 장에 가서 고추장을 좀 늦게 사왔다고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한 바퀴 돌더군요. 마님은 남편이 선비라 얼마나 좋으세요? 한 번이라도 손찌검하는 일이 있으세요? 이초씨 부인은 그런 대근이 마누라의 하소연을 들으며 바느질이나 술을 놓으며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간혹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위로하기도 했지요. 자네들이란 다 그러한 법이라네. 우리 집 서방님도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책 읽다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으면 화를 내곤 한다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초씨 부인은 진짜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초씨는 부인을 대할 때 늘 차갑고 무관심했으며 부부이정은 결혼 초기에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때때로 이초씨가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걸어가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너무나 멋진, 너무나 양반티 나는 모습에 반해 살짝 가랑이를 조이며 혼잣말을 했지요. 하루를 살더라도 저런 남자와 살아야 하는데 내 복이 없어. 저런 양반은 꿈에서나 만나겠구먼. 대근이 마누라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초씨에 대한 은밀한 동경이었지요. 비록 자신의 남편 대근이는 힘이 세고 건장했지만 그 거친 성격과 폭력적인 면모에 지쳐 있었습니다. 반면 이초씨는 항상 고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한 번은 이초씨가 대박골 앞내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빠질 뻔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대근이 마누라가 그를 붙잡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초씨의 손을 잡았던 순간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그 매끄럽고 부드러운 손은 대근이의 거친 손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초씨 나리. 괜찮으세요? 조심하셔야죠. 응, 고맙소. 자네 덕에 화를 면했네. 이 짧은 대화와 접촉이 대근이 마누라의 마음속에 이초씨에 대한 욕망의 씨앗을 심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종종 이초씨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지요. 이초씨 부인도 이런 대근이 마누라의 마음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를 재미있게 지켜보는 듯 했답니다. 어느 날 대근이는 만든 물건들을 한가득 짊어지고 여러 장터를 돌아다니기 위해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와 부채, 제철 나무를 말린 것까지 챙겨 짐을 꾸린 그는 새벽을 앞두고 마누라를 깨웠지요. 여보, 일어나시게. 내 지금 떠나야 하네. 대근이 마누라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막 단잠에 들었는데 깨워진 터라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아이고, 벌써 떠나시게요? 해도 뜨지 않았는데. 오늘은 칠곡장을 거쳐 안동장까지 가야 하니 서둘러야 해. 나 서너 군데 장을 돌다 사나흘 후에나 돌아올 것이여. 문단속 잘하고 있어야 한다. 대근이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장사를 떠날 때만은 유독 다정한 말투로 아내를 대했지요. 걱정 마세요.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길에서 몸 조심하시고 저는 여기서 장사가 잘 되기만 빌고 있을게요. 대근이 마누라는 남편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서 건넸습니다. 대근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짐과 함께 등에 짊어졌지요. 그럼 다녀오겠소. 대근이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새벽녘에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지나 골목을 벗어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대근이 마누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도 이렇게 떠날 때면 왠지 그리울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이 들곤 했지요. 아이고, 이제 며칠간은 편하게 지내겠구먼. 대근이 마누라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잠은 달아나고 없었지요. 그녀는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이초씨 나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대근이가 떠난 다음 날 점심 무렵 윗집에 이초씨 부인이 아랫집을 찾아왔지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근이 마누라는 놀랐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이초씨 부인이 장옷을 입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반가움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어쩐 일이세요? 이초씨 부인은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지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전가를 받았네. 급히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어 왔다네. 이초씨 부인의 친정은 한양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양까지는 최소 사흘은 걸리는 여정이었지요. 더구나 여인네가 혼자 그런 길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세요, 마님? 대근이 마누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심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내가 없는 동안 우리 남편 식사를 좀 챙겨줄 수 있겠나? 나 없이는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을 테니 말이야. 너무 폐를 끼치는 건가? 대근이 마누라는 두 손을 모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말했지요. 아이고, 마님, 걱정 마세요. 마침 우리 바깥 양반도 외장을 나가 사나흘 뒤에 나온다 했으니 초시어른 식사는 제가 잘 차려드릴 테니 친정에나 어서 다녀오세요. 이초씨 부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 걱정되는 것은 미처 말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요즘 우리 남편이 밤에 종종 악몽을 꾸곤 하거든. 혹시 밤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놀라지 말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올려주면 좋겠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걱정 마세요, 마님.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초씨 부인의 말에 대근이 마누라는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밤에도 이초씨를 돌볼 기회를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초씨 부인은 간략하게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마당 밖까지 나와 배웅했지요. 이초씨 부인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그녀는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호강이람. 이초씨 나리를 모시고 몇 날 며칠을 둘이서만 지내야 하다니.
대근이 마누라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대근이 마누라는 자기 집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 이초씨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씨암탉은 알을 낳는 중요한 재산이었지만 이런 특별한 날을 위해 희생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게다가 남편 대근이에게 들키면 안 되니 속으로는 대근이가 돌아와 물으면 족제비가 물어갔다고 둘러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정성스럽게 닭을 손질하고 각종 나물과 함께 찬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정갈하고 맛있게 음식을 차렸지요. 그리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비녀까지 꽂아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 했지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저 음식이나 정성껏 차려다 드리면 될 일인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대근이 마누라의 손은 분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펴보고 간직하고 있던 밥가분을 조금 바르기까지 했지요. 이초 씨는 푸짐한 저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아내가 차려주던 소박한 저녁상과는 달랐지요. 게다가 대근이 마누라가 정성 들여 차린 것이라 더욱 의아했습니다. 이런, 자네가 이렇게 성찬을 차려오다니 내 아내도 이만큼 정성을 들이지는 못했네 그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마님 없는 동안 정성껏 모시라고 하셔서 그저 성의를 조금 보인 것뿐이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했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옆에서 시중을 들며 이초 씨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고상한 식사 예절과 단정한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지요. 어째 입에 맞으시는지요?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그래, 자네 솜씨가 제법이구려.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니 고맙네. 식사가 끝날 무렵 대근이 마누라는 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분내음을 풍기며 술상까지 들고 온 것이었지요. 술은 직접 담근 청주로 평소 대근이를 위해 내어주던 것보다 훨씬 맑고 깊은 맛이 나는 술이었답니다. 이초 씨는 놀라워하며 마주 앉아 술을 따르는 모습이 영 낯설었지만 그리 싫지는 않았답니다. 사실 이초 씨는 평소 홀로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겼는데 오늘은 말동무가 있으니 더욱 흥미로웠지요. 어르신, 술 한 잔 받으시지요. 밤이 깊으니 한 잔 하시면 잠도 잘 오실 테니. 대근이 마누라는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천천히 술을 따라 이초 씨에게 건넸지요. 자네도 한잔하지 그러나 혼자 마시기 적적하니 말일세. 이 말에 대근이 마누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여인네가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저야 어르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송구한 마음으로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풀어졌지요. 이초 씨는 평소 아내와는 나누지 않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던 일, 친구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추억, 과거 낙방의 억울함 등을 술김에 늘어놓았지요. 사실 나는 글재주가 뛰어났네. 그런데 시험관들이 내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어. 정말 억울했지. 대근이 마누라는 이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천재인 것처럼 공감해 주었지요. 아이고, 어르신은 너무 훌륭하신데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르신 글재주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근이 마누라는 이초 씨의 글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이런 말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대밭에서는 대나무 잎새가 서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쩍새는 애달프게 울고 적막강산 대밭골에는 단 2사람뿐이었지요. 몇 잔의 술이 더 오가자 이초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말투도 점점 느슨해졌답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찌 저런 거친 사내와 살고 있나? 자네같이 고운 여인이 이초 씨는 취기에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속으로 기뻐하며 더욱 다가앉았지요. 어르신, 제 팔자가 기구해서 그런가 봅니다. 어르신 같은 양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초 씨는 취한 채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다 그만 넘어질 뻔했지요. 대근이 마누라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이초 씨를 부축하여 침소로 안내했습니다. 술상을 치우고 이부자리를 펴주자 술에 취한 이초 씨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굽혀 이초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숨결에서는 술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매끄러운 피부와 고운 이목구비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잘생기셨네. 대근이 마누라는 조심스럽게 이초 씨의 도포를 벗겨주고 갓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낮추고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요. 마음속에서는 2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말입니다. 결국 대근이 마누라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고 치마끈을 풀었지요. 애게게.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초 씨는 그저 어린아이 같은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느다란 2다리 사이에 10살 아이만한 것이 있었는데 서너 번 깜짝깜짝하고는 그만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대근이 마누라의 열정과 욕망은 그렇게 차가운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마님한테 큰 죄를 지었구려. 그런데도 일이 허망하다니. 대근이 마누라는 한숨을 내쉬며 옷을 추슬러 입었습니다. 기대했던 밤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조용히 방을 나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남편 대근이가 그리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내 신랑이 으뜸이야. 마님이 불쌍하네. 그런 사람을 신랑이라고 데리고 사니. 쯔쯔쯔. 대근이 마누라는 쓸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이초 씨의 모습과 그 실망스러운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그런데 그 시각 30리 떨어진 청풍장터의 객주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풍장터는 대근이가 물건을 팔러 간다고 했던 곳이었지요. 실제로 대근이는 그날 저녁 장터에서 제법 많은 물건을 팔았고 저녁이 되자 객주집에 여장을 풀었답니다. 대근이는 술상을 치우고 뒷곁 두물가에서 멱을 감고 와 벽에 기대어 담배를 물고 있었지요. 그는 평소와 달리 신경을 쓴 듯 머리도 단정히 빗고 갓세탁한 듯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객주집 주인은 이미 대근이에게 금전을 받고 이 방에 아무도 들이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였지요. 놀랍게도 그 여인은 바로 이초 씨의 부인이었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옷을 벗으며 대근이에게 다가갔지요. 오랜만이오, 대근이 서방? 이초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지요. 허허, 마님도 참으로 대단하시구려. 이리 멀리까지? 대근이는 그녀를 반기며 두 팔을 벌려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은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지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웠소, 마님. 지난번 만남 이후로 매일 밤 꿈에서도 마님을 찾았소. 나도 그리웠어요. 대근이 서방.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사실 이초 씨 부인과 대근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1년 전 이초 씨 부인이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길을 잃었을 때 시작되었지요. 그날 대근이가 지나가다 그녀를 발견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지요. 이초 씨의 냉담함과 무관심에 지쳐있던 이초 씨 부인에게 대근이의 거친 듯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은 새로운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근이에게도 고상하고 우아한 이초 씨 부인은 자신의 아내와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지요. 그들의 만남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은 장터에 가는 날에 맞춰 약속을 하고 객주집에서 만났지요. 때로는 이초 씨가 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 대근이가 몰래 윗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머물 수 있소? 이틀은 있을 수 있어요. 친정에 간다고 했으니 사흘 뒤에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틀 동안 내가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근이는 이초 씨 부인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지요. 그는 준비해온 보따리를 풀어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번 남쪽 장터에서 구한 비단이오. 마님의 피부처럼 부드러워서 딱 어울릴 것 같았소.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초 씨 부인은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대근이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자, 이제 술 한잔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청주를 준비했어요. 이초 씨 부인은 가져온 보따리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직접 담근 술이었지요.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당신 아내는 어때요? 여전히 수다스럽고 활기차나요? 예, 변함없이 그대로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수다 중에 마님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 같소. 마님을 정말 존경하는 것 같소. 그래요? 난 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당신 아내는 나를 신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말이오. 이초 씨 부인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대근이가 그녀의 손을 잡자 곧 미소를 되찾았지요. 우리 사이는 운명이오.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그래요. 우리는 운명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깊은 밤까지 이어졌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대근이의 강인한 체구와 열정적인 손길은 이초 씨 부인에게 이초 씨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었지요. 또한 이초 씨 부인의 우아함과 부드러움은 대근이에게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진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마님. 마님은 내 삶의 빛이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을 메워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대근이 마누라는 일찍 일어나 윗집으로 아침상을 차리러 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약속한 대로 이초 씨의 식사를 챙겨야 했지요. 이초 씨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이초 씨를 깨웠지요. 어르신, 일어나셔야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이초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통이 심한지 미간을 찌푸리며
이마를 짚었지요. 아이고, 머리가 지끈거리는구려.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마신 것 같소. 그러셨지요. 제가 따뜻한 숙취 해소용차를 준비해왔습니다. 드시고 나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대근이 마누라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를 건넸습니다. 이초 씨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받아 마셨지요. 고맙소. 자네 덕분에 몸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네. 이초 씨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실망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서재에서 책을 읽을 생각이네. 어제 읽다만 소동파의 시를 마저 읽어야 하거든. 이초 씨는 평소처럼 학자의 모습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근이 마누라는 이미 그의 실상을 보았기에 속으로는 비웃음을 지었지요. 그러시군요. 그럼 점심때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공손히 인사하고 아랫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이게 뭐람. 그 잘난 양반님이 겉으로만 그럴싸하지. 알고 보니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도 하고 마당도 쓸고 텃밭에 채소도 거두었지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실망스러운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청풍장터의 객주집에서는 이초시 부인과 대근이가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이 방에만 있기는 아쉬운데. 걱정 마시오.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이 근처에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데 그곳으로 소풍을 가면 어떨까 싶소? 이초시 부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늘 집안에만 갇혀 있던 그녀에게 자연 속에서의 소풍은 큰 기쁨이었지요. 정말요? 그거 좋겠네요. 오랜만에 바깥 구경도 하고. 그럼 간단히 도시락을 준비해 봅시다. 객주집 주인에게 부탁하면 음식을 마련해 줄 거요. 두 사람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소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한 젊은 남녀처럼 들떠 있었지요. 다시 대밭골로 돌아와서 대근이 마누라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침보다 더 정성스러운 식사를 차리려고 애썼지요. 어쩌면 이번에는 이초 씨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은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들고 윗집으로 올라간 대근이 마누라는 이초 씨가 서재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서재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어르신, 점심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된 대근이 마누라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이초 씨가 책상에 엎드려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단 한 장도 넘기지 않은 듯 했지요. 아이고, 이 양반이 어디 갔나 했더니만 주무시고 계셨구만. 대근이 마누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깨우려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젊고 준수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든 모습은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순진해 보였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대근이 마누라는 이초 씨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녀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꿀을 꺼내 술에 타고 귀한 약재도 조금 넣었습니다. 이 술은 남자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알려진 비방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오늘 밤에는 꼭 대근이 마누라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지요. 저녁이 되자 그녀는 다시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성을 들인
저녁 식사와 함께 특별히 준비한 술을 가져갔지요. 어르신, 저녁 식사 드실 시간입니다. 이초 씨는 이번에는 정신을 차린 듯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약간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근이 마누라를 맞이했지요. 자네, 점심때는 미안하네. 책을 읽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 괜찮습니다. 휴식도 필요하시지요. 오늘 저녁은 특별히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대근이 마누라는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펼쳤습니다. 이초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식사를 시작했지요. 식사가 끝나고 대근이 마누라는 특별히 준비한 술을 내놓았습니다. 이초 씨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대근이 마누라의 권유에 못 이겨 한 잔을 받아들었지요. 이 술은 특별히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피로도 풀리고 기운도 나실 거예요. 그래? 자네 생각이 깊구려. 한 잔 해볼까? 이초 씨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졌지요. 맛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그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초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열기가 느껴졌고 말투도 점점 친밀해졌지요. 여보게, 오늘은 자네가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구려. 어째서일까? 이초 씨는 술에 취해 대근이 마누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마음이.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초 씨의 숨결이 대근이 마누라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지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놀라면서도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욕망의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침소로 자리를 옮겼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별한 술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초 씨의 남성다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이던 그의 모습이 점차 실망스럽게 변해갔지요. 미안하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이초 씨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위로했지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피곤하신 거겠지요? 그렇게 두 번째 밤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옷을 추슬러 입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왔지요. 아이고,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래도 내 신랑이 훨씬 낫네. 대근이 마누라는 쓸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한편 청풍장터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낸 이초 씨 부인과 대근이는 다시 객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폭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매일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초 씨 부인은 꿈 같은 시간을 보낸 후의 감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근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지요.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요. 그날을 위해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래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집에 돌아가면 다시 차갑고 무관심한 남편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도 마찬가지요. 마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 두 사람의 대화는 진솔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를 얻었지요. 이초 씨 부인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로. 대근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착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지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애정이 없어요. 어쩌면 그녀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그럴까요?
매번 당신 흉을 보는 것을 보면 당신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그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지. 사랑은 아닐 거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초 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대근이의 아내에 대해 묘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요. 내일이면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마지막 밤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시지요. 오늘 밤은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뜨거운 진정한 사랑의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들의 연애는 서로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박골에서는 대근이 마누라가 마지막 시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초 씨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두 번의 실패가 그녀의 집념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내일이면 마님도 돌아오실 테니. 대근이 마누라는 더욱 강한 약재를 구해 술에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끝에 사는 노파를 찾아가 비싼 값을 치르고 특별한 약을 구했지요. 이 약은 남자의 기운을 3배로 북돋아 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탄 술을 마시면 이초 씨 나리도 달라질 거야. 그녀는 저녁 식사를 더욱 푸짐하게 준비하고 특별히 약을 탄 술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꾸몄지요. 머리를 곱게 빗고 은비녀를 꽂았으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대근이 마누라는 결연한 표정으로 윗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초 씨는 그녀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지요. 사흘간 함께 지내며 정이 들었는지 그의 표정도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오니 반갑구려. 오늘도 맛있는 저녁을 기대하고 있었네. 네, 어르신.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마님께서 내일 돌아오시니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상을 기다렸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놓았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술을 따랐지요. 이 술은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약재를 넣었어요. 그래, 자네 정성이 대단하구려. 이초 씨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몸에서는 열기가 느껴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몸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구려. 하지만 기분이 좋아. 이초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이초 씨에게 다가가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초 씨는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두 사람은 점차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의 효과가 컸던 것인지 이초 씨는 이전과 달리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그 순간을 마침내 맞이하게 되었지요. 어르신, 정말 멋지세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이초 씨의 품에 안겨 행복감을 느꼈지요. 비로소 그녀의 욕망이 채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이초 씨가 몸을 떨기 시작했지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 숨을 쉬기가 힘들어. 이초 씨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지요. 아이고, 어떡하지?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물을 가져다 이초 씨에게 먹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겁에 질려 손으로 이초 씨의 얼굴을 두드렸지요. 어르신! 어르신!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이초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멈추고 말았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공포에 질려 이초 씨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럴 수가. 내가 뭘 한 거지? 그녀는 자신이 준 약이 독이 되어 이초 씨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파가 준 약은 너무 강했던 것이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고,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대근이 마누라는 정신없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녀는 살인자로 몰려 처형될 것이 분명했지요. 도망쳐야 해. 아니야. 그러면 더 의심받을 거야. 그녀는 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지요. 이초 씨 나리가 몸이 아파 돌아가셨다고 해야겠어. 약을 잘못 드셔서. 대근이 마누라는 떨리는 손으로 이초 씨의 시신을 정리하고 방 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집으로 내려왔지요. 하룻밤 내내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지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이초 씨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이초 씨 나리께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만. 어쩌면 좋아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곧바로 이초 씨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관아에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전했고 곧 관에서 나와 시신을 살폈지요.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보이는군. 특별한 외상은 없어 보이는구려. 조습은 이렇게 판단하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이초 씨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서 이미 남편의 부고를 들었지요. 창백한 얼굴로 집으로 달려온 그녀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렇게 되셨단 말이오. 이초 씨 부인의 슬픔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초 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님, 정말 비통합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괜찮네. 자네 탓이 아니야. 이게 이 사람의 운명인 것을 어쩌겠나? 이초 씨 부인은 대근이 마누라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님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영감님이 편히 가실 수 있게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지요. 그리 말해주니 고맙네. 자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이초 씨의 장례는 사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을 애도했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끝까지 이초 씨 부인을 도우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틀 후 대근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이초 씨의 죽음 소식을 들었지요. 여보, 큰일이 있었어요. 윗집 이초 씨 대감께서 그만. 알고 있어. 제가 가끔씩 식사를 챙겨드렸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마님이 친정에 가신 사이에. 대근이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자네가 옆에서 잘 모셨다니 다행이구만. 마님은 어떻게 지내시는가? 많이 상심하셨지만 강인하신 분이라 유연하게 지내고 계세요.
대근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윗집으로 올라가 이초씨 부인에게 문상을 드렸지요. 마님, 큰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마워요. 대근이. 장사 잘 다녀왔소? 예, 마님. 덕분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정이 담겨 있었지요. 대근이는 문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대근이 마누라는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초 씨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랬겠구려. 세상일이란 참으로 무상한 것이지. 대근이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그런 남편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자네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말이오. 윗집 어르신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느라 힘들었겠구려. 그렇긴 했지만 제 도리를 다한 것뿐이에요. 대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초 씨의 죽음 이후 대박골에는 서서히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이초 씨 부인은 남편의 기제사를 준비하고 대근이 부부는 평소처럼 살아갔지요. 하지만 대근이 마누라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이초 씨가 죽어가는 모습을 꿈에서 보곤 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대근이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자네 안색이 좋지 않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가? 아니에요. 그저 날씨가 변해서 그런가 봐요. 대근이 마누라는 남편의 물음에 피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지요. 한편 이초 씨 부인은 혼자 남게 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대근이 부부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대근이 마누라는 어색함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마님, 저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신가? 우리는 이웃이자 친한 법 아닌가? 게다가 바깥 양반이 그렇게 될 때 자네가 곁에 있어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초 씨 부인의 말에 대근이 마누라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이초 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밤 대근이 마누라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지요. 여보,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대근이는 담배를 물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요. 말해보게. 저 이초 씨 나리가 돌아가신 거 사실은 대근이 마누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이초 씨에 대한 욕망, 약을 탄 술,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초 씨 나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대근이 마누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분노와 책망을 각오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근이는 묵묵히 담배만 피울 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대근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놀랍구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초 씨는 원래 병약한 사람이었소. 자네가 준 약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요.
대근이의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 특유의 깊이가 있었지요.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전 사람을 죽였다고요. 세상 일이란 참으로 신묘한 법이오. 자네는 이초 씨를 욕망했고 나는 대근이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지요. 나는 이초 씨 부인을 사랑했소. 대근이 마누라는 남편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와 이초 씨 부인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사랑했소. 장에 간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함께 있었다오. 대근이의 고백에 대근이 마누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초 씨를 품었던 그날 밤 자신의 남편과 이초 씨 부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럼 마님은 그렇소. 친정에 간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있었지. 대근이 마누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떤 아이러니한 안도감까지.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그런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네도 말하지 않았잖소? 우리는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왔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욕망과 비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대근이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지요. 이 비밀은 우리 둘만 간직하도록 하세. 이초 씨는 이미 죽었고 이초 씨 부인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테니 하지만 마님도 아실 텐데요. 아마도 그럴 거요. 하지만 말하지는 않을 거요. 우리 모두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소. 대근이의 말에 대근이 마누라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지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이초 씨 부인이 대근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사한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지요. 마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지요? 대근이 마누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초 씨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이초 씨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요. 내 할 이야기가 있어 왔다네. 실은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네. 한양으로요? 영영 떠나시는 건가요? 그렇다네. 이곳에는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다네. 한양에는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이초 씨 부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요. 그러시군요. 언제 떠나실 예정인가요? 내일 떠나려고 하네.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네. 대근이 마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쩐지 이초 씨 부인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마님, 혹시 대근이 마누라는 말을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또는 질문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이초 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근이 마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운명이었던 것 같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이지.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근이 마누라는 이초 씨 부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네.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네. 이초 씨 부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지요. 그럼 이제 작별할 때가 왔구먼. 그동안 고마웠네. 저야말로 마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지요. 이초 씨 부인이 떠난 후 대근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초 씨 부인을 배웅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물었지요. 마님이 오셨던가? 네, 한양으로 돌아가신다고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대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새 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만. 여보, 괜찮으세요? 대근이 마누라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대근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소.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지. 대근이의 말에는 체념과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초 씨 부인과의 사랑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지요. 우리도 새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소? 대근이의 말에 대근이 마누라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진중한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요. 네, 새로 시작해요. 대근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비밀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보였지요. 이초 씨 부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박골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초 씨의 집에 이사 왔지요. 대근이 부부는 그들과 좋은 이웃 관계를 맺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근이는 더 이상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대근이 마누라도 남편을 존중하며 대했지요. 그들은 서로의 실수와 비밀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용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끔 대근이 마누라는 이초 씨와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그것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대근이도 이초 씨 부인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지요. 하지만 그 역시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대근이 부부는 집 앞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서거기는 소리가 대밭골에 울려 퍼졌지요. 여보, 행복하세요? 대근이 마누라의 물음에 대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자네와 함께 있어 행복하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밭골의 두 집에 얽힌 욕망과 비밀의 이야기는 이제 바람에 흩어진 대나무 꽃처럼 사라졌지요. 인간의 욕망은 때로는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대근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욕망의 소용돌이를 지나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